7kg를 들고 거의 전신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데드리프트, 후면사슬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데드리프트에서 숙여놓은 상태에서 덤벨 로우, 그리고 덤벨 킥백, 3두 운동입니다. 그리고 클린 동작을 한 다음에 프레스 상태에서 비복근 종아리, 그리고 내리고 이두근 해머 컬도 있을 거고 덤벨 컬도 있을 거고 다시 숙여놓고 로우. 이 동작을 계속 엮는 겁니다. 상체가 조금 많이 숙이면 데드리프트 형태, 상체를 좀 세우면 스쿼트 형태, 다리를 좀 벌리면 와이드 스쿼트 형태, 상체를 조금 숙이면 스모 데드리프트. 이걸 가지고 계속 쉬지 않고 7kg가 무겁다면 맨몸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다가 해머컬을 해보면 쭉 들어가다가 무게를 받아서 내려오고 좀 힘들잖아요. 푸세요. 풀고 가슴 내밀고 사이드 힘들잖아요. 숙이세요. 덤벨 로우. 좀 가벼우면 장력 발생을 더 만들어 놓고 하나씩 얼터네이티드로 했다가 올려놓고 프레스. 힘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이 근육이 핸들링이 안 된다 싶을 때 풀어버리시면 돼요. 접어놓고 덤벨 킥백. 힘들면 아주 상관없는 쉬러그 형태의 훈련을 하셔도 되고, 쉼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응용은 어떻게 하냐면 누가 10세트 쉬는 시간 1분이라 잡고 뭐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런 기준들은 없는 겁니다. 하루 3끼 누가 먹으라고 했는데 하루 5끼는, 그러면 한 10년 전에는, 100년 전에는, 1000년 전에는 그 기준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곰곰이 한국 사회는 어떤 식으로든 밥과 국이 있어야 되고 밑반찬이 있어야 되고 단백질은 거의 없었죠. 단백질이 거의 없었던 이유는 못 살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란 자체가 비쌌던 시절이 있었고 고기를 먹을 때는 늘 이제 특별한 날 또는 부잣집이나 먹고, 그리고 주말에 외식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의 대장암 발병률보다 한국 사회, 한국인들의 대장암 발병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몰아서 먹으니까요. 나 주말에 고기 먹었어, 단백질 먹었어가 아닌 거죠. 매 끼니 단백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탄수화물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만 들어가면 소화 부족, 뭐 능력의 연동 기능의 저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 야채를 같이 챙겨서 드시고 그렇게 쭉 흘러가거든요. 근데 운동을 누가 하체를 하고 하루는 뭘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준들이 이렇게 했으면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또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10대도 있을 거고 60대, 70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뭐 제약들이 있을 수 있죠. 헬스장 가기 힘들고. 저는 요새 그렇게 합니다. 육아를 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내 라이프 스타일에 운동을 끼워 넣습니다. 시간이 없다? 7kg만 들면 저한테는 충분해요. 그리고 성질껏 시간이 아주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팽겨 쳐놓고 하체할 때 막 아대 감고 무릎에 어떤 보호대 다 착용하고 허리 착용하고 실컷 하고 한 2분 3분 쉬고 그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늘 그렇게만 하니까 자꾸 제약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하에 뭐 여러 가지들이 제약이, 하다못해 똥 싸면서도 이걸 잼잼이를 하셔도 된다니까요. 한 번만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잼잼이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전완근 운동입니다. 이 팔을 잼잼이를 하라고 하면 또 이렇게 돼요. 나 계속 했는데 나 많이 했어. 이게 아니라니까. 내 팔을 전완근에 약간의 데미지, 저항값을 만들기 위해서 팔을 90도로 뻗어줍니다. 그리고 얘를 최대한 뻗어서 힘을 세게 줬다가 최대한 구부리는 걸 50개만 해보세요. 50개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게 전완근이 한 30개, 35개 넘어가면서 얼얼해지는 벌써 저도 찾아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확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벌써 얼얼합니다. 심박수는 상당히 올라가고 한 30초, 40초 지났을까요? 지금 이 얼얼하게 다 튀어나온 부은 느낌이 들어요. 한 30개쯤에 하면 이제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럴 겁니다. 이렇게 잘 안 가질 거예요. 펼 때도 이렇게 잘 안 펴집니다. 야트 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죠. 벌써 이 전완근이 이미 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종아리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운동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보통 뭐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이제 당뇨, 췌장에서 인슐린이 흐리멍텅하니까 자꾸만 당을 쳐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이 몸에 끈적끈적한 지질 성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혈류량의 끈적끈적함이 세게 뿜어내지를 못하니까 심장에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이 악순환의 반복, 일명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하다못해 식사 직후에 종아리 올리기 이런 걸 조금 하고, 지금 이거 제가 방금 했던 아령 7kg를 들고 한 게 뭐라고 한 3분 했나요?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 등, 팔, 2두, 숙여 3두 펴놓고 3두 어깨 후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크게 나누면 우리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움직임을 취할 수 있는 형태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의 저항값을 두고. 아주 운동 잘 못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흉내만 내셔도 됩니다. 내가 데드리프트 3대 운동인 푸시업, 스쿼트가 있겠죠. 이런 스쿼트 맨몸 허리 살리고 잡아놓고 힙 뒤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또는 뭐 이렇게 뒤로 잡아도 되고 손을 앞으로 들어도 되고 옆구리 손을 얹어도 됩니다. 원레그 스쿼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 운동, 허벅지 앞쪽 운동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다리 펴놓고 배축 굴고 돌시 플렉션 시켜놓고 올렸다 차지 말고 흡자 하나 흡자 둘 해서 대퇴사두 허벅지 앞쪽을 공략하고, 햄스트링 무릎 펴고 약간 구부리면서 상체를 많이 숙여서 햄스트링 잡아 째기용의 데드리프트가 있을 거고, 숙여놓고 이제 광배근을 확장 정거근을 걷어놓고 식혀놓고 광배근을 확장시켜 놓는 형태의 데드리프트가 있을 거고, 이제 복압을 잡아놓고 하나 둘 하는 이런 데드리프트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웨징 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웨징은 느슨한, 아웃은 느슨한이 아닌, 그러니까 쫀쫀한, 탁 걸어놓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탁 걸어놓고 이제 저기 웨징을 슬랙 아웃이라고 합니다. 슬랙이 이제 느슨한이라는 뜻이고 아웃이 이제 반대라는 뜻이죠. 쫀쫀한이라는 뜻이죠. 흑자 슬랙 아웃을 시켜놓고 웨징 쐐기를 박다 흑자 꽂아 넣기 하나, 흑자 잡아놓고 자 둘, 이런 스쿼트 하는 데드리프트 하는 형태로 훈련을 이제 파워리프팅 하는 형태로 하셔도 되고, 이걸 계속 엮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부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복부 하복부의 훈련, 복압을 잡는 형태의 훈련 방법이 있을 거고, 이제 이두근 해머컬 또는 덤벨컬 있을 거고, 3두 덤벨 킥백, 외축두 형태 올려놓고 내리는 장두 훈련이 있을 거고, 가슴은 아랫가슴, 윗가슴, 편가슴이 있을 거고, 쉬러그, 승모근 잡아놓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약간 숙여놓고 후면 형태로, 요걸 후면과 3두와 등 상부를 엮어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좀 쉽다 싶으면 잡아놓고 하나씩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참 많아요. 그걸 계속 하시면 됩니다. 시간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쉬지 말고 7kg가 버겁다 싶으면 이건 만만한 운동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한 5분만 해보세요. 5분이 안 될걸요? 어떤 걸 하든 쉬지 않는 겁니다.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 이두가 이제 힘들어서 다 털렸어요. 쉬지 않는 거예요. 프레스. 쉬지 않는 겁니다.
지금 벌써 한 15초, 20초 지나갔죠? 이것도 숄더 프레스도 털렸어요. 쉬지 않는 거예요. 쉬러그. 쉬는 거 없이 쭉, 쭉 쉬지 않는 거예요. 쭉, 둘, 셋. 쉬지 않는 겁니다. 넷, 됐어. 내쉬고 마시고, 뭐 와이드 스쿼트 하는 형태, 흡자, 흡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내가 편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야매, 꼼수, 쉬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고 중량을 드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시기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육아를 하러 애 이유식 먹이러 가야 돼요. 와이프가 이유식을 하고 저는 이유식을 먹이는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와이프는 이제 밤에 불침번을 서는 꼴인 거고, 그러니까 이유식을 먹이는 건 내가 맡아서 할게, 설거지 내가 맡아서 할게,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고 그때그때 하루에 3번, 2번, 3번 이유식을 먹여야 되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핑계죠. 그러면 20분 안 날까? 운동할 시간이?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몸에 심폐혈관 기능을 좀 올리고, 우리 크로스핏의 와드라고 하죠. 크로스핏, 크로스오버 트레이닝의 약자, 피트니스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의 크로스핏, 피트니스와 크로스오버 트레이닝의 합성어 여러 가지를 섞어서 뭐 근력, 근지구력, 근육의 상호 협동관계, 협응성, 뭐 유연성, 순발력, 모든 운동을 함께 그 시간에 운동을 하겠다 마음먹으셨을 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이게 뭐 이런 걸 한다 치면 아예 웨이트 트레이닝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단순하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숄더 프레스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올리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올리는 걸 올리면서 내외전이 팔꿈치가 일어나서, 외회전이죠. 여기서 이렇게 이걸 하면서 들어 올리는데, 이렇게 들어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벤치프레스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벤치프레스를 할 때 잡아서 내외전, 이 바깥으로 도는 움직임을 하냐 가만히 있느냐 차이죠.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벤치프레스를 해요. 내외전에 신경 쓰세요. 내외전에 신경 쓰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왜 내외전 잡아놓고 이렇게 가는 게, 이 팔꿈치가 이쪽으로 돌잖아요. 이게 외회전이에요. 외회전 잡아놓고 이렇게 가는 게 내외전입니다. 안쪽으로 일어나는 회전이에요. 내외전에 집중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잡아놓고 내외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외전이 안 되게 만들고 그 자리로 밀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숄더 프레스를 할 때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랩풀다운 할 때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다 턱걸이를 잡아놓고 이렇게 하지, 턱걸이를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힘을 주면서 방향의 움직임이 쉬운 방향으로 흘러가지, 어렵고 힘든 방향으로 아무도 안 흘러가요. 그걸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이론은 모든 운동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잡아놓고, 누군가가 영상 최근에 봤는데 잡아놓고 가슴에 힘을 주라고 합니다. 내리면서 힘을 줘서 걸라고 얘기해요. 걸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주전자에 물 따르듯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해라 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뭐 비유거든요. 주전자에 물 따르듯이 이렇게 하라. 이 물 따르듯이 하는데, 이게 지금 팔꿈치가 어때요? 내외전이잖아요. 내외전이라서 올리면서 외외전의 방향으로 일어나지, 올리면서 내외전의 방향으로 안 일어난다고요. 사람의 힘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내외전을 딱 시켜놓고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아니면 외외전을 시켜놓고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올렸다가 내 몸을 최대한, 이 아령을 멀리 보내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서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어깨축, 휴머러스 상완골을 멀리 뻗어서 보내놓고 그대로 가슴을 잡아놓고, 가슴 잡아놓으라는 얘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힘을 주라는 건 동의를 하지 않고요. 잡아놓고 그대로, 잡아놓고 그대로. 뒷모습을 봐도 정거근을 이렇게 밀어놓고 확장시켜놓고 쇄골축이 말려 들어가지 않게 가슴을 내밀고 그대로 쭉
쭉쭉쭉 뻗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쉬는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중량을 드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들어 올리기 위해서 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거 올리기 위해서 올리려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건 좀 구기 종목의 영역이잖아요. 무게를 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구기 종목의 영역,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수영 이런 쪽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재밌고 이게 뭐 일종의 스포츠 같은 느낌인 거고 그 안에 뭐 드라마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그게 재밌어서 하는 영역은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납득이 돼요. 근데 이 쇠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이걸 하고 싶어서 이걸 하겠어요? 근육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도대로 하는 움직임이 어떤 건지, 내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여부에 따라 내가 시간을 만들고 배합을 하고 아주 여유가 날 때는 때로는 오늘은 어깨만 할 거야. 어깨 한 20세트 할 거야. 대신 중량을 좀 들어볼 거야. 한 3분 쉬었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없을 때 한 15분짜리 탁 나와서 세팅, 스탠바이 모든 걸 세팅해 놓고 시작하면 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시간도 좀 가져보고 그리고 하루에 운동 3번, 4번, 5번 하는 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누가 뭐 2번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런 표현도 잘 하잖아요. 2번 하는 사람들은 한 번 할 때 제대로 운동을 못해서 그래. 그것도 납득이 가요. 그럴 시기도 있겠죠. 집중이 잘 될 때의 시기. 근데 평균치의 사람의 집중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집중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아주 떨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만들어서 내가 현재 메타인지를 시키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안 다음에 흘러 보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뭐 샤워할 때 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한 5분 10분 샤워하러 가시기 전에 뭐 센 운동들을 만들어 놓고 운동량을 확보시켜도 되고 식단을 아주 많이 뭐 드셨을 때 뭐 직후에 얼른 당을 떨어뜨리는 행위 한 5분 10분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운동을 하셔서 조금 더 현명하게 내 몸의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